자, 이번에 4.15 총선이 여권의 압승으로 끝남으로써 국회에 상정돼 있는 보유소의 인상이 조만간에 통과되지 않을까 지금 그런 여론들이 있는데, 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다주택자들의, 특히 조정 대상 지역 내에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이 커짐으로써 많은 매물들이 나오지 않을까, 뭐 그렇게도 시장에서 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통계를 보면 증여로 많이 돌아서고 있다. 작년 상반기죠. 작년 1분기 때가 역대급으로 증여가 가장 많았고요. 그 이유는 2018년 4월 달부터 시행됐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됨으로써 그 다음 해인 2019년 1분기 때 가장 많이 증여가 됐었고, 자, 올해 들어서 특히 서울권의 강남권은 작년 4분기보다 증여가 늘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통계를 볼 때, 이런 어떤 여론이 좀 강하지 않나. 지금 뭐 증여를 하는 이유가 그냥 매도를 해서 그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가격이 떨어지면 다시 사서 증여를 해도 되는데 왜 증여들 많이 하겠느냐. 이 분석을 해보면 증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지금 여러 가지 가격 조정은 조금 받겠지만 나중에 결국에는 우상향하지 않겠느냐. 지금 이런 어떤 심리가 강한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개인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세금 문제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그 복합적으로 지금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복잡한 문제를 제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즘 증여 거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표님, 증여할 때 여러 가지 기준들이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저희가 어떤 부분을 챙겨야 할까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증여에 대한 부분을 부동산 핫 이슈로 가져왔는데요. 자, 우리가 뭐 챙겨봐야 될 거라기보다는 우리가 그 신문 뉴스에 가끔 나오는데 그 아파트에서 갑자기 3억 떨어진 게 거래가 됐다. 이게 뭐 중요한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증여라는 게 그렇게 가격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증여 타이밍을 잡으려면 증여 시에 매매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 부분 정도는 좀 알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게 좋겠다. 꼭 뭐 증여라는 게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또 소형 주택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모두가, 우리가 지금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 또 주택을 보유하실 분들이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증여 가격이라는 게 이제 매매가이기 때문에 뭐 최근에 뭐 10억에 거래되다 갑자기 7억에 거래됐다, 뭐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근데 기준이 증여 전 6개월이고요. 증여 후 3개월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 금액 측정을 뭐 임의로 했을 때 나중에 뭐 국세청이나 이런 부분에서 증여 후까지 뭐 보지 않나, 뭐 이런 기준, 그래서 기준이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자,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동일 아파트에, 그러니까 뭐 세대수가 많다, 세대수가 적든 많든 간에 최근에 거래된 사례가 있다고 한다면 뭘 보냐면은 공시가격이 우선합니다. 우리가 같은 면적 33평형 전용 84제곱미터라도 층 호수에 따라서 그게 이제 그 공시가격 있죠? 공시가격, 실거래 말고 공시가격이 그 있는데 같지 않은 게 있습니다. 면적은 같아도. 그래서 공시가격이 같은 걸 기준으로 해서 그게 최근에, 그러니까 뭐 6개월 이전까지 해서 최근에 거래된 게 얼마에 거래됐다. 그럼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증여에. 그래서 지금 뭐 많은 분들이 매매 타이밍을 보는 게 이제 최근에 싸게 어떻게 거래된 게 있냐, 자기의 공시가 같은 게 뭐 그런 걸 보는 거거든요. 자, 일본의 사례가 없을 때, 동일한 공시가격이 없을 때는 동일 아파트의 동일 면적을 봅니다. 자, 공시가격이 똑같은 게 거래된 게 없다, 6개월 이전까지. 그러면은 같은 84제곱미터냐, 이걸 본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거래된 금액이 있으면 그게 이제 기준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도 없다, 거래 사례가 없다, 6개월 전, 증여 전 6개월 전, 증여 후 3개월까지 없다 그러면 다음에는 주변 아파트의 공시가격 5% 이내, 뭐 공시가격이 5% 이내, 그 오차 이내에, 그 다음에 면적 기준 5% 이내를 다 리스트업을 합니다. 다 뽑아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근접한 아파트의 공시가격, 그러니까 공시가격이 우선하고 이게 안 됐을 때는 주변의 면적 기준 5% 이내를 뽑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 가격으로 증여 그 시세가 정해지는 거죠. 매매 가격이.
자, 그럼 또 이럴 경우가 있겠죠. 표본을 뽑았는데 동일한 날 동일한 공시지가 또는 동일한 면적이 거래가 됐다. 이럴 경우에는 동일한 날 동일한 공시가격의 아파트 거래되었을 때 또는 면적이 거래됐을 때 해당 거래건들을 평균을 냅니다. 하나는 5억이고 하나는 5억 2천에 같은 날 거래가 됐다. 공시가격이 같은 게 실거래가는 다를 수는 있으니까요. 실거래가는 매도자와 매수자의 어떤 그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실거래가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5억이 있고 5억 2천이 동일한 날 거래가 이루어졌다 하면 5억 1천이 되는 거죠. 평균을 내서. 그래서 나의 증여할 때 그 매매 가격은 5억 1천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자, 이런 거래 사례가 모두 합해도 없을 때 사실은 뭐 서울권이나 세대수가 많은 권, 지방 대도시나 이런 건 거의 없을 수가 없는데 지방의 중소도시에 뭐 진짜 그 세대수가 작은 어떤 아파트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게 이제 증여 전 2년까지 갑니다. 증여 후 9개월까지 해서 그 어떤 조사 리스트업을 하는 폭을 굉장히 넓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찾아냅니다. 표본을.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증여를 하기 위해서는 최근에 같은 공시가격이 얼마에 거래되는지 주시하다가 그게 뭐 낮은 게 유리하다, 높은 게 유리하다 했을 때는 바로 그때 증여를 하는 타이밍을 잡고 있다. 이 정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상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